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 탄핵을 인용, 8대 0으로 완전 일치를 인용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구를 정확하게 듣는 것보다는, 자, 인용인가, 아니면 지각인가, 또는 각한가. 그런데 쭉 이어져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하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아도 그렇고, 형식으로 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할 사안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자, 지금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헌재가 정당화한 사유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했는데 거기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사유를 인정했다고 박범계가 말했습니다. 박범계는 판사 출신입니다. 자, 박범계가 이 말한 핵심을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동안 그 국회가 폭주했던 거, 예산, 탄핵, 그리고 입법 폭주.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보시키면서 피청구의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의 전행으로 국덕이 마비가 됐다. 국익이 현저하게 제외가 됐다. 등등 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된다. 그러니까 국정 마비를 초래한 행위라고 판단한 거 이건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인용한 겁니다. 박범계가. 그러면서 왜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탄핵을 했을까? 자, 이게 말이 묘합니다. 박범계는 헌법수호 시스템이 광장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준 점입니다. 광장. 그러니까 광장의 이 국민들이 누굽니까? 촛불의 행동, 민주당과 함께 민노총 등등에서 집회, 거기서 반대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후진국 독재국가하고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더 많이 우리 쪽에서 광화문 광장과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부산, 대구, 대전 그리고 그 광주까지 이렇게 해서 시위를 했는데 이런 데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빠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힘이 아닐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촛불 세력들하고 혼인 일체가 되고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뭐 극우 세력들 있나 아스팔트 세력들 그 세력들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좀 빠져 있으니까 정치적 양대 세력 중에 여야 중에 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라고 그러는데 여당은 거기 반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이걸 보고 헌법재판소가 마음 놓고 이렇게 판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박범계의 이런 내용을 오늘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박범계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정당 사유를 인정했다고 말하는데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자, 헌재 법정에서 22국 동안 선고물을 듣는 순간 8대 0 파면을 참 시원하게 하는구나 이런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도 난마하는구나. 다시 살펴보니까 변수가 없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4일날 윤 대통령의 그 탄핵을 인용하면서 헌재는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해서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에 정지가 됐다. 그리고 예산안도 권능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 의결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내용입니다. 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가 없었다.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개방적으로 통과시켜서 피청구인의 제2 요구와 거부권이죠.
그리고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했다. 이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전행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하게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자, 이 이야기는 쭉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맨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 법적으로 존중 안 해도 된단 말인가?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것까지도 존중 못됐다. 왜?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나서가지고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만 나서서 막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박범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정당화 사유, 이유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 비상계엄 정당화한 이유를 인정했으면 비상계엄을 했는데 됐다고 그거 가지고 탄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당한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판결이라는 걸 또 한 번 박범계 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박범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건고안에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110일이 걸린 이유인 것 같아. 그러면서 재판 연구관들에게 기각 의견을 쓰기 위해 자료를 올리라고 했다는 소문이 그냥 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기각 의견을 올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각 의견. 그러니까 인정을 다 해놨고 막판에 지금 뒤집어버리는데 그 뒤집어버린 게 요걸 나중에 설명할 때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돼야 된다 하는 이런 아주 애매한 소리로 다시 말을 포장했다. 그러니까 또 만나고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다. 막판에. 자, 그래서 소수 의견만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 부분 저는 일체의 사실 인정은 어쩌면 납득할 수 없는 38일의 선고 지연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 박범계의 생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자, 어쨌든 여기 보면 박범계가 판사 출신으로 볼 때도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입법 폭주, 예산 폭주, 그리고 탄핵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래 해놓고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은 파면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걸 지금 이 기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8대0 저는 일찍 파면을 결정난 것은 박범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헌법 수호 시스템이 광장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작동했다는 점을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 시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됐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시위는 더 많이 했는데 보수파 쪽에서 3월 1일 날 그 엄청난 인원이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광장을 꽉메워갖고 거의 1,000만 명 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그걸 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나 이 정치재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발전기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집요한 이재명 쪽에 로비라 할까 이 시도 뒤집기 이런 게 지금 작동해가지고 넘어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판사 출신인 박범계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판사들이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이 비상계엄 이유를 인정했다. 비상계엄에 정당하다는 걸 인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결정은 한번 나오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 이 차 떠나고 난 뒤에 손드는 셈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통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전혀 이 인용됐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전혀. 정말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헌재를 왜 둬야 하나? 헌재를 없애버리자. 그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된다. 굳이 헌재를 만들 필요가 없다. 옥상호를 만들어갖고 거기 헌재 안에서도 완전히 좌파들 또는 중국인들 있다 소리 들리는데 그러니 그런 기구를 만들었고 헌재나 또는 이 선관위처럼 독립기구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산쪽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그것도 우파 대통령만 골라가지고 지금 벌써 두 번째 탄핵을 했으니까 다음 또 탄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는 현재 가만둘 이유가 없다. 성창경 TV였습니다.